네, 다시 심청포차입니다. 지금은요, 매캐한 향기가 나고 있어요. 안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속속 도착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줄 한 잔 떡과 안주 또 서빙해 주실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시 반까지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요 미미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24살 이종화라고 합니다. 24살이면 뭐 2013년이건 2014년이건 힘든 거 하나도 없으시겠는데요? 저도 힘든 거 많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올 한 해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뭘 해야 할지 이제 많이 힘들죠. 네. 뭐가 되고 싶으신데요? 꿈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요리사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요새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많이 고민되고 힘들죠. 네. 가게를 내서 잘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힘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또 꿈을 향해 가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막 안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약간 매캐합니다. 이게 바로 미소 라멘. 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한입 하실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방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고맙습니다. 오늘 9시 반까지 수고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한 5년 정도 됐죠. 5년 네. 정도. 소개 좀 일단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박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년 정도 하셨으면 자리도 잡혔고, 네. 2013년, 그리 특별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집 문제로 전세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집값이 네. 웬만해야죠.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부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월세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전세가 별로 없고 월세만 많고 하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많이 돼서 네.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네요. 네.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집값에 쓰고 계셨어요, 2013년도? 거의 20%? 20%. 예, 20% 정도는 집값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우리 서민들에게는 하여간 집값이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정말 문제점이에요.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처럼. 그렇죠. 네. 만약에요, 지금이 2013년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응사 보시나요? 예, 봅니다. 네.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를 보면서 추억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10년 뒤에 응답하라 2013이 나온다면 어떤 걸 추억하게 되실 것 같으세요? 올해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네. 별로 추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어떡해요. 네. 어떡해요. 그래도 왜 응답하라 1994 보면 그랬지 하면서 아름답게 듣는 음악들 있잖아요. 전 네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그런 노래는 없으세요? 음악은 별로 안 없는 것 좋아하세요?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이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에게 여쭤보죠, 뭐. 예. 오늘 맛있는 요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1년 365일 하라리 박혀있는 그 슬픔들을 오늘 다 빼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함께 여기 오시면 한잔 하실 수 있습니다. 한잔 하시고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시죠. 문소리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이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지난 12월 3일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이분들은 한 대기업 본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정리를 누린 이들이 본사를 상대로 격렬한 항의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대기업 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였던 최종범 씨는 그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33.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가 왜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 걸까요?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또 개인적 사비로 다 회사 뭐 자재비 같은 거 다 유류비, 식비, 핸드폰세까지 다 개인 사비로 내야 되고
에어컨 같은 거 수리하고 그럴 때는 높은 난간에서 일하고 냉장고 고치다가는 화상도 당하고 맨날 이렇게 찢긴 상처는 기본이고 바지 같은 것도 사비로 사지만 다 뜯어져서 오고 막 까지고 다치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위험하게 일하는지 몰랐고요. 동생이 직원인 줄만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청업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오랜 세월 대기업에 그늘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참아야 했던 최 씨는 가족을 위해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와 압력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힘든 점이 많았지만 노조가 생기고서는 그나마 좀 희망이 생겼거든요. 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겠죠? 남편이 이제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표적감사 대상자로 삼고 일거리도 빼앗고 일감도 확 줄이고 그리고 굉장히 탄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메탈치 감사를 하는데 3년치를 다 소명하라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3년치를 다 소명해서 물어내기를 시키거나 감봉을 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노조 활동에 대해 감시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지난 10월 비슷한 내용의 시청자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옛날 근무하면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회장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아마 다른 방법을 취할 겁니다. 사업장 폐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노조에 가입한다든지 서명을 해가지고 뭐 위에 법적 대안에 다시 합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날부로 바로 끝이잖아요.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노조를 만든 이후에 회사에서 네. 업무 전체를 좀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때문에도 보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 예. 또 더 강력한 저희가 금익법을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사 측에서는 이제 포항에 또 4분의 1을 또 뛰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상 2분의 1 자체가 타 지역으로 넘어간 상태죠. 이제 최저 임금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다 보니까 예. 점심에는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일반 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예. 최종범 씨가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가 3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오늘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34일이 지났다고 하던데 34일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동료들, 직원들도 그렇고 힘들었던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 남편이 지금 여기보다 더 추운 냉동고에 있는데 장례를 빨리 치러주는 것도 유언도 지켜주는 것도 유족의 몫이라서 지금 마음이 아파요. 예, 사실 올 한 해 우리를 슬프게 한 현장 이야기 지금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초였습니다. 33이란 젊은 나이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 최종범 씨.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전 보면서 화도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헌법 33조에 있는 노조 결성은 권한이거든요. 국민의 의무는 아니겠지만 권한인데 아니 왜 헌법을 차라리 부정을 하든지요. 왜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노조 결성이 되면 아무래도 노사 타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측에서 네. 균형을 잃게 되지 않을까 뭐 지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건전한 노사 관계에 대한 그 경영자 측의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노조라는 이제 세력 자체를 회사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만 자꾸 판단을 하니까 타협하고 협상해서 같이 회사를 끌고 나가자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이 좀 부족한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S전자가 진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진짜 이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헌법을 뭐 부정하는 거죠. 국회의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그 삼성전자 서비스인데요. 삼성전자 서비스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교섭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이제 그 기업을 애초에 만드신 분의 그 유지이다라고 하는 거에 좀 매달리는 것 같은데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삼성전자 서비스는 끝까지 자기들이 직접적인 교섭 당사자도 아니고 우리가 채용한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건 말건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직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아니 저희는 에어컨 고쳐달라고 이렇게 전화해 볼 때 거기 콜센터 전화면 그 회사 직원인 줄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 알고 대해 책임이 아는데 없다고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노조를 만들어도 그럼 협력업체에서 할 테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그렇게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편 인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아마 뭐 특정한 기업의 문제라고 저희가 또 지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문화가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좀 더 크게 이걸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한번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한번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때 방송 나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방송 나간 이유는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참 노사 관계가 참 절실하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정범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회사 내 분위기가 또 어떤가요, 요즘 보면? 지금 이제 회사의 분위기에서는 노동조합 타협하고 인정하지 않는 S전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하다 죽어도 남이라는 회사의 태도에 상당하게 실망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겠어요, 제거는? 그렇죠. 완전하게 이제 남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사기 자체가 상당하게 이제 저하가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방송이 나간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혹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도움에는 뭐 적지 않게 뭐 있긴 있었다마는 상당히 이제 원청인 이제 S전자가 지금 성실하게 입장을 안 내온 상태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반감이 많이 세져 있죠. 그럼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때 보면 방송 때 보면 국회의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팔로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었나요, 보면은? 그거는 그거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나 아니면 타 위원님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도 워낙 큰 S전자이다 보니까 좀 절실하게 좀 힘이 좀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는 통상적으로 좀 저희 이제 입장에서 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상당한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변화가 어떤 일어난 것들이 있나요? 지금 특정하게 변화가 있다면 S전자가 여태까지 노동조합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여태까지 전혀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역에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답변이 한 장, 두 장씩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전혀 그런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글귀라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S전자 쪽을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비공식적도 전혀 없었고요. 공식적도 없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제 공문을 최종렬 여사에 대한 입장을 공문을 저희가 보내줬지만 이제 우리 회사는 아니니까 하청 업체에 대한 그쪽에서는 이제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말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지 말라는 뜻의 공문은 왔었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리는 뭐 입장을 뭐 내겠다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문서가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문서를 받은 것도 처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전에는 그런 답변도 없었었다 이런 거고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시민들 자체에서도 S전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은 S전자에서도 좀 위기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뭐 물량이 좀 줄어들거나 또는 그 이후에 다른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으셨나요? 네. 불이익은 현재로서도 지금 소비자가 제품을 샀을 때는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AS 비용도 지금 금액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외근 업무 그러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상담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조금 규모가 작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센터 내로 좀 들고 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냉장고가 지금 안 되는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담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밖에 꺼내놓고 전기 코드를 뺀 상태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부에 있는 거를 녹여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사가 가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냉장고 고쳐가지고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끔 그래 해둘 수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 업무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비스 횟수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수를 해주는 그 상담원들도 사실상 하루에 내가 몇 건 이상을 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참 저희가 놀랄 입장이죠. S전자에서는 국내에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몇 퍼센트가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뜻입니다. 소비자 입장에 정말 황당한 얘기가 이렇게 막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럼 최경원 선생님한테 2013년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제 해는 참 상당히 좋은 해였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은 2013년은 우리에게 노동조합을 이룬 꿈 같은 해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타우런푸커스를 거대 자본 S전자 절대로 우리를 꺼트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경상북도에 사는 최경환 선생님은 이거 아는 분 또 한 분 또 있는데 이렇게. 근데 최경환 원내대표님. 경상북도에 사는 최경환 선생님이라는. 근데 참 그러네요. 노동조합을 만든 꿈 같은 해다. 이게 뭐냐면 결국 굉장히 힘이 없으신 분들이었잖아요. 개개인은.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요구 조건을 한번 이렇게 요구를 해서 좀 정상적인 인문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이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자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참 진짜. 그래서 사실 헌법도 바로 그걸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하상우 씨는 노조 활동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노조 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그 서비스 직원분들도 그렇고 상담원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서비스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도 분명히 알 거예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더 돈이 많은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뭐 인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라도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더 물론 노사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면 거기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와 그리고 서비스 업체를 달리할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경쟁 시스템을 갖고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공정거래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원의 물건을 샀을 때 그 안에 포함된 10원의 서비스 비용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욕심을 내지 않고 10원의 서비스 비용을 이관을 시켜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비용조차 차지하려고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협력업체도 그런 목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 그리고 그런 것도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기업일수록 그런 공정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립을 해줘야지 결국은 그런 기업들도 이런 외부 협력 업체의 훌륭한 서비스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의식을 더 공고히 해줘야 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협력 업체에 명확하게 해서 구분해서 분리해서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와 제품의 분리라는 건 아주 재밌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또 전화가 와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실장님, 이게 그 S전자 서비스의 이 임금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좀 안 좋은, 뭐라고 할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 같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을 받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근이나 수당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제 밤에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을 받게 되고 지금 삼성 S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기사분들이 건당으로 예를 들면 한번 수리를 나가면 수리 나간 시간을 분으로 재갖고 그 분당으로 임금을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게 뭐 실제로 그러면 누가 기계로 측정하는 건가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표준 수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에 어떤 부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이건 15분 내에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5분 내에 고쳐야 되고 15분 내에 고쳐야 되면 15분에다가 곱하기 225원, 분당 225원 해갖고 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황당한 체계죠. 일종의 분급 체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 노동자들도 최소 단위가 보통 시급입니다. 그죠? 1시간 그렇죠. 하면 이제 시급을 하고 보통은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측정이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상담도 해줘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단위라도 보통 이제 서비스 직군 같은 경우는 1급, 계약직이라도 보통 1급을 하고 보통은 대부분 월급제로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S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분단위로 세밀하게 나눠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기사분들이 가서 고객들한테 이것저것 상담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임금이 깎이는 거예요, 사실은. 임금이 깎이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사실 일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객에게 친절하라고 하지만 친절하면 할수록 급여는 깎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TV 고치고 나면은 채널 옮기는 것부터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돈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무급 처리되는 겁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항의를 하게 되면은 징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분급 체계라는 건 그러면 실제 그 분이라는 게 여유롭게는 되어 있나요, 보면은? 그게 여유롭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정해진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15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것도 빡빡하게 설정을 해놓은 건데 막 10분 만에 고쳐놓고 상담까지로 막 그 시간 내에 다 해야 사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고 만약에 상담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영화 모던 타임즈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죠. 사람을 기계로 쓰고 있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예. 뭐 일하다 보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아니 그런 당연히 걸 그렇죠. 예. 아, 정말 이게 옆에서 참... 말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옆에서 말을 그러니까 시킬 수도 그런 있고 뭐. 것들을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제 또 항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번에 최종범 씨 그 사태도 그렇지만 예. 그 이제 사장들이 와서 이제 거의 뭐 작사를 내는 거죠 노동자들을 그것 때문에 뭐 낭치게 됐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도저도 안 되는 못 하는 겁니다 우리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꼭 이런 거 저희가 그 에어컨 고치고 나면은 전화 오더라고요. 받으신 그렇죠. 서비스의 품질을 네. 상중하라고 해드리라고 해피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아무것도 잘해주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잘했는지 평가하는 게 이게 무슨 책인가요? 이게 보면은 진짜. 쥐어짜는 겁니다. 무조건 쥐어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예. 그 이동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준비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분급 체계잖아요. 그렇다면 한 시간에 예. 평균적으로 뭐 몇 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이동 특히 이제 수리기사 방문 수리를 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질 않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게. 여기는 더 황당한 게 이동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거리 방문 수리 같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시간은 또 무급이에요. 그래서 차량이랑 기름값만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은 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황당한 겁니다. 만약에 교통이 막힌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다 자기 돈으로 더 까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황당한 임금 명세서가 있냐면 임금 명세서가 제가 본 거는 19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월급이 19만 원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 S전자 서비스 기사분이 19만 원이 찍히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름 넣으시면 근데 끝나겠네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 예, 예. 노동부나 이런 데서 근로단속이나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게 전혀 그런 제재를 안 받았던 얘기인가요? 예, 이번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처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노동부에서 위반을 그런 들어가고. 근로감독과 감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그런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방치했다는 얘기죠. 그 S전자가 아시다시피 S전자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까지는 뭐, 예. 수리를 하게 되면 부품 예. 비용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예. 지불하는 부품 비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원가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예. 부품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지급받은 비용은 어떻게 회사로 그냥 다 들어가는 이게 건가요? 다 그 S전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품비는 우리가 2만 원을 냈다 그러면 2만 원이 몽땅 그 모 전자업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당연히 S전자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그 도급업체도 그렇고, 기사분들도 그렇고, 딱 수리한 그 시간에만 딱 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도급업체의 사장은 그냥 사람 관리하는 정도 그거밖에 안 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상 예, 저희가 사람만 보기에는 관리. 그냥 파견업이에요, 네, 파견업. 파견업종에 해당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진짜 상생이라는 이게 이런 노동자분들이 진짜 이 평생 직장을 가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그러니까 돼요. 이 S전자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네. 서비스도 있어요. 네. 직접 예, 예.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뭐 이제 좀 중점 관리해야 되는 고객이라든지 네.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견직을 써서 협력업체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정말 센터가 예, 160개 중에 7개 정도.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3년 우리를 슬프게 한 현장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진짜 임금이나 환경체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을 슬프게 한 일자리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